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다치거나 죽음에 이를 때가 있는데요. 경험이 부족한 어린 코알라거나 어른 수컷끼리 싸울 때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갈고리 발톱은 굴곡지고 날카로운데요. 발톱을 이용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기 좋습니다. 앞발에서는 첫째와 둘째 발가락은 나머지 발가락 3개와 마주보고 잡을 수 있어서요. 나뭇가지를 꽉 줄 수 있습니다. 뒷발은 둘째와 셋째 발가락이 융합되어 있는데요. 발가락은 융합되어 있어도 발톱은 각각 돋아나 있습니다. 캥거루 목에 속하는 동물들이 전형적인 발가락 유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단한 상체 근육과 앞다리를 이용해서 기어오르고 앞발과 뒷발을 이용해서 나뭇가지를 붙잡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코알라가 앉아서 생활하기 좋은 점은 척추 끝에 연골질 패드가 있어서요. 갈라진 줄기 위에 앉아 있을 때 편안합니다. 코알라는 하루에 20시간은 잠을 자거나 앉아서 지내는데요. 영양 섭취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함이 큽니다. 사회성이 떨어져서요. 무리로 지내는 일은 아주 드물고요. 단독으로 지내기 때문에 비사교적이고 비사회성 동물입니다. 코알라의 특이한 점은요. 뇌 발달이 아주 잘 안 된 동물입니다. 영리하다거나 재빠른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빠른 반응을 보인다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몸 무게에 비해서 뇌가 차지하는 부분이 포유동물 통틀어서 가장 작은 동물에 속합니다. 다른 유대류보다도 몸무게에 비해서 뇌가 차지하는 부분이 60%는 작습니다. 평균 뇌무게가 19.2g인데요. 몸무게가 4kg에서 15kg 정도까지 나가는 거에 비하면 뇌가 대단히 작은 동물입니다. 게다가 뇌의 피질에 주름이 많지 않고요. 매끄러워서요. 상당히 원시적인, 그러니까 두뇌 발달이 안 된 동물 형태를 보입니다. 유칼립투스 잎만으로는 뇌 발달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데다가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니 활동성도 떨어집니다.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융통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부족한 뇌 발달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뭇잎을 획 잡아채는 행동처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먹이를 쉽게 바꾸지 못하고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것도 지능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칼립투스는 종류가 600종이 넘는데요.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는 30종 정도에 그칩니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중에서도 식물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섬유소 비율이 낮아서 질기지 않는 잎을 선호합니다. 유칼립투스 잎에 있는 독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간에서 독성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캥거루나 주머니 쥐와는 다르게요. 후장 발효를 하는데요. 코알라는 소화 유지력이 100시간은 지속됩니다. 맹장이 엄청나게 길고 크기 때문인데요. 맹장은 지름이 10cm, 길이는 200cm로 코알라 몸속을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맹장을 비례적으로 따져봐도 동물 중에서 맹장 길이가 가장 긴 동물이 바로 코알라입니다. 맹장까지도 특이한 동물이 코알라인 거죠. 맹장에서 오랫동안 발효하면서 먹이 입자를 천천히 통과시키는데요. 후장은 비례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코알라가 크지만요. 다른 동물이 얻는 에너지의 10%에 불과합니다. 먹이에서 얻는 에너지는 적고요. 대사 속도는 낮아서요. 모든 신진대사가 느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이나 성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대사 속도는 다른 포유동물이 반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느립니다. 후각 기능은 정상이라서요. 잎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때요. 장가지 끝에 있는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판단합니다. 코는 가죽처럼 질긴 피부로 덮여 있는데요. 꽤 큰 편이고요. 코알라 시각은 별로 좋지 않고요. 동공이 수직으로 째진 모양입니다. 코알라는 워낙 이동하지 않고 머무는 특성이 강해서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아종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퀸즐랜드 코알라, 사우스 웨일스 코알라, 빅토리안 코알라 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3개의 아종으로 나눕니다. 이 아종에 따라서 두개골 모양이나 털 색깔, 몸 크기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빅토리아에 사는 코알라는 퀸즐랜드에 사는 코알라보다 2배는 무겁습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많이 큰데요. 수컷이 50%는 더 큽니다.
코알라는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코알라들끼리는 유전자 확산이 차단되면서 다르게 분화된 것입니다. 너무 같은 장소에 머무르다 보니까 근친교배가 심해서요. 얘네들은 유전자 다양성이 낮습니다. 다양한 유전자를 획득할 기회가 없어서요. 획일화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낮은 유전자 다양성은 이미 빙하기 말부터 조짐이 나타났었습니다. 코알라를 먹는 포식자는 드물지만요. 어린 새끼들은 들개나 커다란 뱀, 또 올뱀이나 독수리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오미나 진드기, 세균 감염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움직임이 빠른 동물들은 덤불 숲에 화재가 나도 잘 달아나지만요. 코알라처럼 움직임이 더딘 동물들은 산불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호주의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더워지고 더 건조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코알라 서식지는 줄어들고요. 기후변화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